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9월 14일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살면서 다른 사람 압수수색 받는 기사는 많이 썼는데 저희 집에 이제 아침에 오전 한 8시 반쯤에 큰딸이 좀 항상 늦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초등학생 6학년이었는데요. 데려다 주러 나가는데 이제 검찰 수사관이 이제 아파트 복도 비상계단 쪽에 숨어 있다가 쓱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와서 검찰 수사관증을 제시하면서 압수수색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올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애 학교는 데려다 줍시다. 뭐 만약에 제가 증거를 인멸할 것 같으면 걱정이 되시면 같이 가십시다. 근데 죽어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 아침 상황에서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또 현실이 되니까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고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영장 제시를 못 받은 상태에서 저희 집도 현관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 아내에게 좀 데려다 주라고 하시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아내에게 말을 하려고 들어가니까 현관문을 딱 잡고 저를 못 들어가게 막아요. 여기서 얘기하세요. 그래.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내를 불렀고 아내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아이는 이제 혼자 뭐 학교를 갔고 아내는 화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영장을 제시 못 받은 상태에서 저희 집 현관문을 검찰 수사관 한 명이 잡고 있고 영장을 다 보여달라라고 하니까 갖고 올라올 겁니다. 그래요. 갖고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하에 한 6명 정도가 있었나 봐요. 검사를 포함해서. 그래서 한 그 대치 상황이 한 15분 정도 됐습니다. 대치 상황이 15분 정도 된 이후에 검사와 다른 수사관들이 같이 와서 비로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아서 영장을 보게 됐는데 일을 당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영장의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가 써있는지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우리가 형소법에 뭐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 미란다 고지 같은 게 있지도 않아요. 읽어보라고 주지만 그것도 법률 전문가도 아닌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영장의 범위가 여기까지서 여기인데 이걸 왜 해요라고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집에 이제 검사와 수사관이 9명이 왔고요. 동시에 저희 한상진 기자 집에 한 5명 정도가 갔습니다.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주범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굉장히 집요했어요. 왜 집요했냐면 아침에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가 영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더니 제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제 휴대전화는 그때 갤럭시 S22였습니다. S22고 아마 비밀번호는 제가 이제 하도 복잡하게 걸어놔가지고 몇 자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5자리에서 30자리 사이로 대문자와 소문자 특수기호를 섞어서 해놨었는데 저 혼자인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또 뉴스타파가 뭐 그렇게 넉넉한 조직은 아니라서 변호사들을 많이 이렇게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임된 변호사가 저희 집으로 택시를 타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로 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고 있던 변호사가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가 급하잖아요. 그래갖고 하고 저는 사실 이제 혼자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한 9시간 반 정도를 받았고요. 이제 아침에 특이했던 상황은 휴대전화를 줬어요. 줬는데 제 휴대전화는 이제 지문으로 잠금이 돼 있었고 지문 잠금이 여러 번 실패하면 비밀번호 25자리 이상을 눌러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근데 제가 이제 방에서 뭐 여자 수사관, 뭐 여성 수사관, 남성 수사관들이 뭐 안방 뭐 동시다발로 다 뒤지기 시작하는데 한번 들어가 봤다 왔더니 식탁에 앉아 있던 그 검찰 수사관이 제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뭘 보나 했더니 텔레그램 방, 저희 뉴스타파 조직의 그 텔레그램으로 주로 소통을 하는데 텔레그램 방을 보고 있어서 아니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말을 못 합니다. 이거 어떻게 당신 이거 휴대폰 어떻게 열었어요? 그렇게 말을 못 해요. 그래갖고 딱 보니까 그 수사관 우측 식탁에 실리콘 골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갤럭시 휴대전화가 실리콘 골무의 지문이 뚫려서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됐던 적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로 지문을 열었냐라고 했더니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수사관의 목걸이에는 바디캠이 있었어요. 바디캠이 있고 자기의 휴대전화를 저희 거실 창문에 놔뒀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이 다 녹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실에 또 저희가 그 CCTV 카메라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오자마자 먼저 끄더라고요. 자기들의 이제 하는 행동들이 녹화가 될 거를 우려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저도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는 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9명 가까이 와서 뭐 집안을 막 쑥대밭을 만드니까 정신이 없던 상황에서 그 수사관이 계속 제 휴대전화를 보면서 열면서 뭐 텔레그램이랄지 페이스북이랄지 모든 것을 열면서 자기 휴대전화로 찍더라고요. 찍어서 계속 어딘가로 보냈고, 그래갖고 당신 지금 이거 어디로 보내는 거냐 하는데 대답을 안 하죠. 그래갖고 아마 반부패 수사본부로 보냈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 중간에 제 휴대전화를 들고 잠깐 나갔다 오기까지 해요. 그래서 아침 8시 45분쯤 압수된 휴대전화가 그 압수액이 끝날 때쯤인 오후 5시 반에 봉인이 됐습니다. 그 휴대전화는 계속 열려 있었고 이 수사관이 계속 열람을 했고 심지어 촬영을 했고 어디론가에 보냈고 보고를 하는 정황들이 다름 아닌 그 수사관의 바디캠에 다 찍혀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휴대전화가 열리다 보니까 휴대전화가 꼭 지문 잠금에서 열렸다고 해서 포렌식이 되는 보장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동훈 장관도 안 알려줬는데 내가 왜 알려줘야 되냐라고 이렇게 뭐 응수를 했는데 계속 요청을 했지만 거부하니까 중앙지검에서 포렌식 수사관 2명이 더 왔습니다. 장비를 들고. 그래서 이게 휴대전화가 열려는 있지만 뭐 되는지 해보겠다고 그래서 늦어진 거거든요. 굉장히. 근데 결국에 또 안 됐어요. 가져온 장비로 안 돼서. 근데 이 검사와 수사관은 제 휴대전화가 만약에 자신들의 실수로 다치면 다시 열어야 되잖아요. 그 지문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다칠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휴대전화에 연결을 해서 휴대전화가 다치지 않게 하는 장비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러 수사관 2명이 인천공항을 갔습니다. 그 장비가 인천공항에 있대요. 그래갖고 인천공항에 가서 그 장비를 가져와서 제 휴대전화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그 휴대전화가 배터리 소진이 돼서 꺼지면 안 되잖아요. 무선 충전에 대한 동의를 쓰라고 해서 또 썼죠. 근데 사실상 그 상황에 보면 이렇게 뭐 크게 거기서 현장에서 다툰다고 해서 제가 항의한다고 해서 그게 하지 않을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갖고 어찌됐든 휴대전화는 그렇게 봉인이 됐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한 2주 후인가요? 그래갖고 대검 포렌식 센터로 왔습니다. 이제 갤럭시 한 S22, 23 이상만 돼도 포렌식이 힘듭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저도 알게 된 거죠. 꼭 아이폰이라고 해서 안 되고 뭐 갤럭시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갤럭시의 최신 휴대전화들도 아마 포렌식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휴대전화는 이제 원래는 다른 기자들은 전부 다 중앙지검에서 포렌식을 했는데 저만 이제 대검 포렌식 센터로 갔죠. 대검 포렌식 센터 가니까 포렌식을 바로 할 줄 알았더니 그 테이블에 삼각대와 캠코더를 딱 얹혀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포렌식을 시도했다가 잘못하면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니 일단 좀 촬영을 해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대다수의 검사와 수사관들도 이 포렌식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포렌식 전문 수사관 내지 포렌식에 대한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검사 정도만 알지 일련의 과정이 불법인지 위법인지 편법인지 판단을 거의 못합니다. 그래갖고 저희 변호사도 판사 출신 변호사신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때 못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뭐 알겠다고 하고 한 4시간 정도 포렌식을 하지 않고 4시간 정도 촬영을 했는데 수사관이 굉장히 손을 아파하죠. 왜냐하면 캠코더를 위에 놓고 휴대전화를 찍으면서 자기가 손으로 계속 앱을 열어가지고 위로 이렇게 스크롤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고 이제 그 이후에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는데 결국에는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포렌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포렌식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선별 증거로서 어떤 거를 가져갈 것이냐를 이제 저희가 참관하는 상태에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아까 이진동 선배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과 관계없는 것들을 많이 가져가려고 해서 많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가 그래도 기자니까 거기서 항의를 하고 하지 일반인들이 거기서 그 수사관이나 검사가 하는데 항의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마 그 압수수색하기 한 달 전인가 제가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김건희 일가의 재산이 120억 원이 넘는다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궁금했을 거예요. 이 정보를 누가 줬을 것이며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다는데 이 감정평가사가 누구냐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이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 감정평가사님이 적발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희 사적인 문자,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내와 좀 문자로 격하게 다툰 그걸 도대체 왜 가져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약간 심한 수위에 있는데 뭐 저의 인간성을 뭐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와 다툰 걸 도대체 왜 가져가냐라는 것이 있어 기억이 나고요. 근데 1년의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지난 3월 28일에 출석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그게 생각났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있었던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진동 선배의 그 디넷 그 휴대전화 전체 정보 관련 심지어 피의자 신분에서 막 취재를 하셔가지고 그 일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 자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삭제 폐기 반환 확인서를 주고 제 눈앞에서 외장하드에 있는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지우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포렌식을 할 때 그걸 데스크톱에 옮겨서 하는데 데스크톱에 있는 것도 옮기겠습니다라고만 했어요. 근데 이진동 선배 그 기사를 쓰신 걸 보고 제가 물어봤죠. 제가 출석한 당일에 그렇다면 나의 그 휴대전화 전체 정보도 디넷에 저장이 돼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때 캠코더로 SD 카드 찍어드렸던 거 지워드릴게요. 자 조사는 좀 이따 하시고요라고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SD 카드를 지우는 걸로 또 신랑이가 한 1시간 돼서 조사가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거 보니까 영장이 없는 내용인데 당신이 영장들이 없는 그 정보를 수집한 거 아니냐 해서 저와 변호사는 삭제를 반대했지만 거기선 또 삭제. 왜냐하면 SD 카드 소유가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이 SD 카드 소유는 자기들 거니까 자기들이 삭제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럼 마음대로 하셔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 소송을 하든지 다투겠다라는 상태가 있었고 검사의 이제 그 소환 조사 그러니까 신문이 시작이 됐는데 특이한 것은 앞에 질문 20개가 압수수색 관련이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뭐 사건 관련이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검찰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법원에 가서 이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을 때 그 증거가 다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조사가 또 끝날 때도 마지막 한 10개 질문은 그 SD 카드를 제가 삭제하는 걸 반대했다는 걸 확인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번 사건에 그 기자들 6명 이상이 지금 관계돼 있는데 압수수색을 받았고 하지만 모든 과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제가 저희 카메라 기자가 왔었지만 일체 촬영을 못하게 했고 카메라 기자가 심지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들어오게까지 했는데 한상진 기자의 자택은 저희 카메라 기자가 다 촬영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원칙이 없습니다. 촬영을 못하게 하는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냥 검사 마음인 것이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뭐 허재영 기자 같은 경우는 현관문을 뜯었더라고요. 어떤 원칙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포렌식 선별 절차라면 휴대전화를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니까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또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돌려주고 제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뭐 올해 1월쯤에 그러니까 뭐 그 포렌식하고 한 3-4개월 있다가 또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그런 기준은 없고 모든 것은 검사의 마음입니다. 이거를 디넷에 저장할지 안 할지 또 조차도 검사의 마음이고 제가 또 그 이후에 또 알아보니까 뭐 예를 들면 재작년에 TV조선 재승인 사건 관련해서 뭐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여러분들이 받으셨는데 제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대검 예규에 있다는 이 삭제 폐기 반환 확인서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단 한 분도 포렌식 선별 절차가 끝나고 삭제 폐기 반환 확인서라는 걸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엔 기자들을 수사하면서 자기들이 예규를 지키려고 일부 노력을 했던 것 같지만 여태까지 그냥 일반 국민이나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반환 확인서조차도 주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란다 원칙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를 하게 돼 있잖아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하는데 압수수색 때는 피의자에 대한 권리 고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그 불법한 체포를 했을 때는 그 체포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듯이 이번에 특례법이나 아니면 형사소송법 244조에 추가를 해서 압수수색할 때 전자정보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 피의자로 하여금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취재를 해서 알아보니까 대부분은 검사와 수사관이 윽박지르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나의 권리라는 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례법에 반드시 압수수색 당시에 검사와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히 고지해야 될 의무를 부과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집한 증거 모두가 무효화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